2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그럼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제된 잠산대청이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거래 비율이 오르고 많이 그랬냐라고 이제 뚜껑을 까보면 2월 달 서울 거래량을 보면 성동구가 오히려 거래량 비율은 많이 올랐어요. 더. 그 다음이 강남구. 가는 것 같다. 네, 185. 그죠. 그리고 마포구 157. 그래서 이번에 사실 성동구랑 마포구가 빠진 게 좀 의외이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죠? 그러네요. 비율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오히려 용산구가 묶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진구, 동작구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 2월 달에 100% 월평균 거래량보다 높아진 애는 동대문구, 중구, 강동구, 영등포구, 동작구, 광진구,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강남구, 성동구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 딱 느낌이 와야죠. 강남 3구랑 용산 묶었어. 어디로 가겠어요? 마용성. 안 묶인 나머지 100% 넘겼던 애들이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지. 마용성도 묶일 후보 아니에요, 그러면? 용산은 묶였잖아요, 이미. 마포, 성동, 동작구. 째려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째려보고 있지, 지금.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 이유는 솔직히 저는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꺼내 쓰지 않았나.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확실했잖아요. 이제 다만 욕을 먹었냐, 극찬을 하냐의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좀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관심이 한쪽으로만 쏠렸었는데 이쪽도 같이 받게 되긴 했잖아요. 노이즈 마케팅처럼.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6개월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생겼고 그것에 관심을 받긴 했지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이제 불편해서 그런 것들을 쳐내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온기가 지금 퍼져나가서 이쪽으로 퍼지고 있는 게 보이죠. 아, 강동, 아까 말씀하셨던 강동, 동작, 광진, 그다음에 마포, 성동. 아, 그러네요. 그렇죠. 확실히 100% 넘은 애들이 다 기존에서 강남 3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100% 거래량 밑으로 다 있었는데 지금 다 100%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구로구도 좀 꿈틀꿈틀 한다는 게 사실 50%까지 내려왔는데 70%까지 올라온 거지. 그리고 강남에서도 지금 에너지가 커지니까 자곡동까지 내려온 거예요. 사실 자곡, 세곡, 내곡 막 이런 데는 물이 늦게 퍼지고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제 자곡동까지 간 거지. 그래서 요번에 강남 자곡 아이파크가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보면 거래량도 이제 25평, 32평 이렇게. 물리적인 건수가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거래량이 확 늘었대. 지금 자국도 275%잖아요. 275%야. 너무 적은데. 근데 거래량이 11개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시장에 막 영향을 줬다 이런 느낌은. 두 개 거래되다가 4개 거래됐어. 이건 아닌 것 같아. 5개 거래됐어. 200%, 300% 됐다니까? 막 완전 타오르게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좀 그냥 그런데 이거는. 한 11건 거래됐는데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인 거지. 그러네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21년도 하반기 급락한 거 이제 좀 회복하나 이런 느낌인데 샥 묶었어. 너네 살아나지 말래. 막 살아나고 있는 세상을 확 밟아버렸어. 이분들 억울할 수 있는 거지. 뜨거웠던 사람들은 뜨거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동구가 제일 높으니까 그럼 성동구 누가 제일 많이 거래됐냐 봤더니 이제 금호동. 근데 아까 강남은 자곡동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얘는 금호동이면 성동구에서도 핵심 지역 애들이 그나마 또 똑같이 거래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강남구에 있는 자곡세곡 이런 애들이랑 좀 차이 있게 오히려 이런 데는 조금 터치가 필요한가?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율 자체가 300%고 거래량이 금호동에는 사실 단지가 또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자곡도 많지는 않지만 거래량이 좀 이렇게 나오고 옥수도가 61건 244%. 여기서 보면 200%가 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송동구가 다른 지역보다 1위를 차지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은 2-3건 거래해서 4-5건 됐을 때 얘는 한 6-7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의 거래량 자체가 이제 월평균 거래량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 있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라고 봤으면은 요 정도는 있다. 그냥 요 정도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마포구도 아현동 500% 56건이 거래됐대요. 이제 마레프가 지금 24건이 거래됐죠. 그러니까 아까 마레프 우리 호갱노노에서 실시간에서 떴었잖아 1위로. 이제 마포 더 클래시랑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준신축급 입지 좋은 단지가 오를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퍼지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거고, 마포구가 풍선 효과로 이제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이미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됐을 때 에너지가 퍼지면서 이미 올라갔는데 요번에 막지 않았으니까 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마포도 지금 매물 다 걷어들였대요.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풍선 효과는 너무 명확한 것 같고,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잠실동이 많이 거래되잖아요. 네. 이 거래량도 이제 240%, 얘는 100단위. 잠실동 워낙에 매물이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2월 달에 지금 120건이 거래됐다는 거지. 리센치, 엘스, 트리즘 요 세 단지만 합쳐도 지금 50건, 70건, 거의 80건, 7, 80건에 달하는 거니까 120건의 반 이상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향을 받은 게 확실하지. 이번에 영향을 받은 지역과 구역과 단지의 그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번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묶어서 그게 좀 씁쓸하고, 지금 내 집 마련 고민하시거나 서울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중심 지역만 움직였냐 아니면 뒤에까지 물이 퍼졌냐를 보면서 본인이 갈 단지랑 그 구역을 언제 움직일 것인가를 가늠하는 게 지금 오히려 그걸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기는. 서초구도 똑같이 올랐죠. 반포도. 반포 역시 69건이나 거래됐죠. 레미안 퍼스티지가 올랐네요. 원베일리랑 똑같이 거래가 됐네. 그 다음에 반포 자이. 그래서 사실 그 고터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터를 지나가서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반포 자이가 항상 보이니까, 네. 사실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가 뉴스에서 막 떠들썩하기 전에는 반포 자이가 일반인 분들에게 오히려 더 친숙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잠원동에 이제 반포 자이랑 뭐 메이플 자이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얘네들은 중심 단지 위주로도 거래가 활발하게 뜨거워지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으니까 얘네들은 규제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용산구는 이제 보강동 3건 거래가 하나도 없었던 거지. 3건 되면서 3배가 된 거고, 이촌동은 확실히 거래가 늘었죠. 66건 253%. 그러니까 이 같은 300% 200%라도 실제 영향을 받은 지역과 아닌 지역. 이촌동이 훨씬 더 영향이 크겠네. 그러니까 이촌동은 조금 터치를 하는 게 맞았을 수도 있지. 그쵸. 근데 다른 애들은 막 2개, 9개 막 이래. 근데 얘네를 다 묶는다? 그건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요번에도 핀셋으로 해서 좀 했어야 되지 않았는데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막 그 해제 때문에 막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막 안 좋다라고 하니까. 나 대통령 나가야 되는데, 집값 오르면 안 되는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좀 급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봐도 그렇잖아요. 이촌동은 조금 터치를 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나머지는 막 3건인데 막 300% 됐다고. 너도 묶어. 그러니까 억울하지. 억울하지. 그쪽도 그차라도 거래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지역은 여럿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시제적으로 이제 터치가 필요했던 지역들은 일부 핵심 지역에 좋고 비싼 애들이지 않았나. 이게 웬일이냐? 울산. 울산 보세요. 여기 울산 서울 위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울산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울산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울산은 원래 23년도에 이제 올라오면서 서울 수도권이랑 같이 서울 흐름과 같이 한 지방 도시 중에 거의 유일한 도시가 울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에 그 플라워 차트 보여줄 때도 항상 서울 수도권이랑 같이 움직이는 울산, 항상 지방 중에 지금 제일 잘 가는 애 울산이에요.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울산이 사실 중공업 산업이 안 좋아가지고 한참 꺼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사업 괜찮아지고 또 조선 사업이 좀 좋아지면서 울산이 좀 올라온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지방 다주택자 중과는 지방은 좀 풀어준다, 3주택자 이상부터 풀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통과돼봐야 아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 활성화 정책이 될 거냐라고 하면 3주택자부터 풀어줄게. 글쎄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제 완전 그냥 지방에 그냥 규제 없이 풀어줄게 하면 조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금액으로 끊지 말고. 그래서 다 풀어준다고 하면 이제 그나마 좀 지방이 좀 숨을 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제일 먼저 가볼 때가 이제 울산이긴 하죠. 근데 사실 이번에 또 중공업 산업이 약간 좀 안 좋아지면서 조금 출렁출렁하긴 하는데, 울산은 지금 저도 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 예전에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갔죠.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안 됐어도. 네, 최근에 업데이트는 안 됐고, 이전에 울산 또 갔었죠. 한참 막 그 불 붙었을 때, 전국 불장 막 이렇게 할 때 울산도 많이 갔었죠. 울산이 10명 중에 9명이 대기업을 다녀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8, 9명이 거의 대기업을 다닐 정도로, 여기가 뭐 LG부터 시작해서 뭐 SK화학 뭐 엄청 그 기업이 많아서 일자리가 탄탄하고 1인당 근로소득이 엄청 높죠. 그리고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군지, 학원가, 그리고 잘 사는 동네.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문수로 아이파크 있는데,
여기 1단지, 2단지 여기 몰려있는 여기가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가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학교들이 메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 보이시죠? 이 노란 색깔. 네. 여기를 벗어나서 이제 야음동으로 넘어가냐, 아니면 이제 중구의 이제 약사동으로 넘어가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북구의 송정동이 이제 신도시거든요. 한참 여기에 마피가 그때 제가 5천 떴을 때 갔었는데 나중에 프리미엄이 1억까지 붙더라고, 입주할 때. 여기도 약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렇지만 뭐니 해도 중공업의 왕국은 동구. 동구? 네네, 여기 국가산업단지 양쪽에. 여기가 이제 중공업 산업, 임원들이 막 산다는. 지금은 문수로 사시겠죠. 문수로 아이파크 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주차장에 외제차밖에 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반포 갔을 때도 주차장이 다 외제차. 반포급이라는 거네? 여기서? 그러니까 울산의 반포급인 거지. 여기 문수로 아이파크 그쪽이.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에 유지가 있고, 그럼요. 그 부자들이 있잖아요, 자산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울산, 대구의 그런 유지들, 자산가들이 좀 있으신데, 그분들도 어쨌든 직주 근접에서 살긴 살아야 되잖아. 그럼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데 사실 거니까. 울산 사요? 지금? 지금?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저도. 일단 대장 한번 보죠. 대장. 여기도 19년도에서 절벽 상승할 때 이만큼 올랐잖아요. 87%. 근데 빠지고 나서 빠지긴 얼마 빠졌냐 이렇게 보면 23% 빠졌네. 87% 올리고 23%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회복됐냐라고 하면 12% 회복됐네. 23% 빠지고 12% 회복되고. 그러면 거의 50% 떨어진 거에 50% 정도 회복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서울이랑 너무 차이가 나죠. 울산이 좋다라고 했지만 대장 아파트도 회복률이 다른 데는 정고점 찍어가지고 정고점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데 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완전히 딱 1대1 매칭되는 비율은 아니지만 원밸리 차트랑 보면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도 23년 초부터 움직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회복하는 정도가 대부분 서울 거는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그냥 강보합에서 쭉 유지되다가 이제 23년 말에 다시 더 올라간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어쨌든 지방의 지지부진한 모습의 하나의 일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울산도 다른 지역보다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까보면은 서울의 이제 외곽이나 2급지 단지 그 시세 그래프랑 큰 차이가 없는 거지. 지금 지방에선 최고가 울산이 최고고, 그리고 울산 안에서도 여기가 최고인데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지방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요. 그러네. 대장이 이 정도면. 대장, 그러니까 그게 더 너무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은 뭐 업데이트가 되면 또 알려주시겠죠, 뭐. 지금이야. 가자. 한번 울산은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 그리고 23년 좋아지고 나서 24년부터 울산 지금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 좀 많이 받긴 했어요, 저도. 왜냐면 경남 쪽이랑 대구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울산, 불경 이쪽 분들은 서울에 투자하러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멀니까 임장을 오기도 쉽지 않고 사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 이쪽 불경 이쪽에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의 수요도 있거든요. 울산이 수도권이랑 비슷하게 또 이렇게 울산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근데 지금 울산 이렇게 되면 아직도 조금 울산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재지정했습니다. 뭐 정치적인 상황은 아직은 뭐 불확실한데 이제 다음 달에는 나와 있겠네요, 결과가. 그러게요. 그때 나와 있겠지. 설마 그때까지 안 나오겠어? 그때 이제 또 그때 맞춰서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네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토어제. 네, 토어제 해제하고 재지정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실거주자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나 대출 얘기는 오늘 하나도 안 했는데 맞아요. 대출 때문에도 지금 난리 났거든요, 시장에는. 왜냐면 계약서 썼는데 대출 안 나오는데 갑자기 안 해준대. 그래서 지금 계약 파기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으신데 서울은 어쨌든 거의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본인이 보고 있는 지역과 단지는 조금 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과 단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랑 다를지라도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셔야지 본인은 개인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시그널 나타난 대로 움직이시고 그 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확신을 갖고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폭락한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까이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폭락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집에 거주는 필요해요. 의식주, 필수제이기
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하는 거에 이 한계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딱 넘어가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딱 꼽아보라고 하면 사실 IMF 때 떠올릴 수 있지 않아요? IMF 때도 그러면 집값이 폭락해가지고 주식처럼 휴지 조각이 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1차 하락을 한번 겪었어. 2차 하락이 온다고 해도 1차 하락보다는 훨씬 덜하게 올 거고 완만하게 올 거예요. 그 기간이 좀 길어지겠지만. 그러면 2차 하락이 확실시 되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불안하다, 아직도 불안하다 그러면 2차 하락이 있을 수 있냐 없냐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거고, 뭐 솔직히 반포의 원벨이나 잠산대초 이런 애들은 2차 하락이 와도 얘네는 그냥 가격을 고수하면서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요번에 또 보니까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투척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돈이 없어서 2급지, 3급지 내려간 사람들은 그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거기는 좀 2차 하락이 오면 가격이 조금 더 빠지고 늦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근데 이 급지마다 요번에 너무 다르게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지금 나오는 전문가들이나 얘기 나오는 거 다 막 좋은 얘기만, 좋은 핵심적인 있는 그 단지들과 구역만 대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단지랑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분위기가. 그 기준을 본인에 맞게 잡으셔가지고 올곧이 가시는 게 승자가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지정이 되고 나서 이제 한 달 있다가는 또 어떤 분위기일지가 또 좀 궁금해지는데. 근데 재지정 후고 나서 20살까지가 딱 그 계약서 쓰는 그 마지막이었거든요. 그 이유인데 지금 다 매물 걷어들이고 조용한 분위기로 이제 거래는 소강 상태로 가는 게 거의 정해졌어요.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소강 상태가 언제까지 갈 건가? 이게 깨지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거래할 사람은 거래했기 때문에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빨리 막 발빠르게 또 막 움직인다 이런 분위기는 안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동구라던가 마포구랑 동작구 이런 데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소강 상태가 되게 짧겠지.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가겠죠. 그럼 이제 정권에서 어떻게 또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그 다음 지역에 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